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시사법률대담 19번째 순서입니다. 최근 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가 촬영했다는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생활 영상이 촬영된 여성의 수, 그리고 여성들이 촬영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 거기에 영상이 유출된 경위 등 다양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백의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 사생활 영상 촬영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다소 무겁습니다. 네. 특정 어떤 축구 선수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휴대전화가 일반화되면서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고화질의 카메라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당초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형사사건화되는 대표적인 유형이 카메라를 이용한 사생활 촬영과 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문제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의 촬영과 그 유포의 의미, 이에 대한 처벌, 또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사건, 유의사항, 그 사회적 의미 등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에는 휴대폰 없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관련 법률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예. 우선 이런 범죄를 우리 법은 성폭력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14조입니다. 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그 구성 요건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그다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연히 의사에 반해야겠죠. 당사자가 동의하면 문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런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아리송한데요? 판례상 기준은 정의되어 있는데 그 정의가 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즘 문제되는 그 유명 축구 선수 영상이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될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알려져 있는 영상들이 사생활 성관계 영상이거나 또 여성의 나체 영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기준에 관해서 대법원이 들고 있는 기준을 한번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기준으로 한다. 벌써 첫 줄부터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그 다음에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또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어렵습니다. 정말 듣는데도 아리송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 사례, 어떤 구체적 사례,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문제가 되었던 어떤 사례들 한번 질문을 하고 답변해 보시는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마을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18세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지 부위. 절대 안 되죠. 네. 당연히 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을 촬영했는데 실제 용번을 보는 모습은 촬영이 안 됐고 그 옷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무릎 아래의 그 다리, 종아리 부분만 촬영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은 해당이 된다고 보았을까요? 안 된다고 보았을까요? 해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돼야 됩니다. 네. 됩니다. 레깅스 사례입니다. 네. 버스 안에서 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그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으로 약 8초간 촬영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다른 사람의 신체, 특히 여성의 신체 모습이 나오는 사진을 찍으면 그 자체로 이제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호기심에서라도 단순히 예뻐 보여서라도 절대 다른 사람, 특히 여성의 신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더불어서 시청자들이 잘 모르시거나 또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촬영물, 네. 저 촬영한 그 자체 파일, 네. 또 그것을 복사한 거, 그걸 복제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유포하면 당연히 처벌받겠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설사 촬영할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유포하면 처벌된다는 겁니다. 이거 네.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요즘 또 단톡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 한 번 올리면 엄청 빠른 속도로 그렇습니다. 퍼져나가거든요. 예. 그런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는 갖고 있는 거죠. 네. 구입은 저장 아니죠, 사는 거죠. 예. 그럼 저장은 이 구입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남한테 받아서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청은 뭡니까? 보는 거죠. 보는 것만으로도 네. 갖는 거, 사는 거, 그것을 저장하는 거, 보는 거 다 처벌받습니다. 예.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예. 거. 특히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이런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들을 본다든지 또 휴대전화 등에 저장해 두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잘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에 넘어와서 네. 사생활 영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계세요. 네. 바로 형수라는 분인데 예. 처벌의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해당 선수와 상대 여성의 영상을 인터넷에 유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출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수에게 다른 영상도 공개하겠다라고 협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유출과 협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분 다 아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조 2항에서는 촬영물을 이 유포입니다. 반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14조의 3의 1항은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협박은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촬영물을 수단으로 해서 협박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엄하게 처벌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면 상한까지 유기징역의 상한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최고의 관심사를 다뤄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은밀해야 할 개인의 사생활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범죄에 의해서건 또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건 그 유출이나 전파는 그 해당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 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사회적 살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정말 모든 분들이 조금 잘 집중해서 보시고 절대로 보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네. 시청해서는 안 된다. 요건 꼭 기억해 주시면. 그것조차도 안 된다. 네, 네.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와 또 유의사항, 또 사생활 유포의 사회적 의미 등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백의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